안녕하세요. 1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여러 가지 모양 단원 소개 영상입니다. 이 단원은 초등학생들이 처음으로 도형 영역을 공부하게 되는 단원입니다. 도형 영역 전반에 대한 소개 영상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까요? 도형 단원인데 단원 제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형이라는 말은 2학년이 되어야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아직 아이들이 도형을 어떤 개념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 여기 배경을 블록이잖아요. 이런 것들 갖고 노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사물들이 있는데 얘는 다양한 특성이 있죠. 이게 빨간색, 색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특성도 있고요. 같은 블럭이라고 하더라도요. 요즘에는 천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플라스틱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색깔도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고요. 또 질감도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일상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보고 그 중에서 모양을 한번 알아보자 라는 것이 요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단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 가지 모양에서는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사물들을 탐구하는데 기하학적으로 탐구합니다. 기하학적인 요소, 점, 선, 면, 도형, 공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탐구한다라는 거죠. 도형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과 관계를 알고 이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직관적인 통찰력을 기르려고 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상자 모양. 상자 모양은 면이 몇 개고 평평한 면이고 둘러싸이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보고 저거 저 모양 상자 모양 필통도 상자 모양이고 지우개도 저 모양이랑 모양이 똑같은데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것을 통해서 공간 감각 능력이 길러지고요. 공간 감각은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 같은 경우에는 둥근 모양이잖아요. 얘는 참 잘 구르죠. 그러다 보니까 구슬이라던가 공 같은 것들이 다 둥그런 구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특성들을 탐구하다 보면 잘 굴러가는 거는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그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건 뭐가 있을까? 만약에 저게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상자 같은 모양이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길러진 도형에 대한 직관은 이후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학습할 때 아주 튼튼한 밑거름이자 기초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모양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입체 도형의 모양 인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물들을 많이 보면서 다양한 속성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러다가 뭐 속성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딱 보이는 게 뭐 색 같은 거, 또 질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모양, 그 다음에 만져본다 뭐 촉감, 이런 것들이 쭉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다가 그 중에서 특히 모양과 관련이 있는 크기와 형태만을 추상화하여 다른 속성들은 빼는 거죠. 색깔 같은 게 달라도 모양이 같다면, 만든 재료가 달라도 모양이 같다면, 이렇게 추상화해서 도형의 모양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요, 특정한 용어를 도입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가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냐 얘기할 때 모형, 직육면체 모형, 원기둥 모형 같은 모형, 그 다음에 그림을 이용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일상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어떻게 도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따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물을 관찰하고 만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아주 많은 경험. 그러려면 일단 구체물도 많아야 될 것이고, 이것들을 다뤄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상자 모양을 이제 보여주시고, 이건 상자 모양이야. 상자 모양은 면이 몇 개 있어. 얘는 쌓을 수 있어. 평평한 면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열심히 많이 해보고, 이런 모양이 있네. 얘는 근데 쌓을 수도 있네. 평평한 면도 있네. 근데 이런 평평한 면이 몇 개나 있지? 이렇게. 이때도 면이나 변이나 모서리 같은 이런 수학적인 용어를 뭐 알고 있다면 면 정도는 사실 우리가 좀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좋지만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일상 용어를 편하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하학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같은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크기나 위치 등을 다양하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둥의 높이 문제를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아이들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삼각기둥을 이렇게 제시하면 정답률이 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여기를 높이라고 해요. 네. 왜? 이런 것만 봤으니까요. 딱 예쁘게 서 있는. 그래서 다양하게 주시고, 다양한 위치들을 보면서, 위치가 변해도 모양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다양한 위치와 크기를 가진 얘들을 통해서 분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대요. 도형학습 지도 단계는 수집 관찰, 조작 실험, 이론화의 단계를 거칩니다. 1학년 학생은 주로 수집 관찰에 해당해서요. 이때는 여러 구체물들을 관점에 따라서 막 많이 모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슷한 모양들 많이 가져와 보자. 꼭 비슷한 모양이 아니라 여러 모양을 가지고 와서 같은 모양들로 뭐 분류해보는 활동을 이런 것들 이런 걸 막 하면서 구체물들의 공통성을 발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구체물들을 많이 모으고요. 이걸 모양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것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요. 분류해 보는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요런 모양들 우리 필통 모양 같은 것들이 있다. 그치? 이런 모양들이 비슷한 게 많네. 그럼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럼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게 있겠죠. 상자 모양이요. 필통 모양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 반에서는 이런 모양들 다 필통 모양이라고 불러볼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이렇게 도형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으면 구체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보는 활동도 하게 됩니다. 도형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 내용 요소들은요, 도형,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동과 관련된 거, 뭐, 회전이나 대칭 이런 것들, 그리고요, 시각화, 그 다음에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표현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론과 의사소통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모양을 찾는 거. 얘는 잘 굴러가. 뭐 얘는 평평한 면이 있어서 잘 쌓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그거 이거예요 하면서 그 모양을 찾을 수 있게 이런 활동들을 한다거나 반대로 학생이 설명하는 사람이 돼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도형에 대한 어떤 추론, 그다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양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사물을 관찰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구체물들을 모아놨다면 이걸 여러 가지로 보는 거죠. 보고 만져도 보고 그러면서 속성을 탐구하는 경험이 먼저 있고 이때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물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 도형, 모형을 사용한다면 뭐 파란색 모형, 빨간색 모형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제 모양이니까 다양한 속성 중에 기하학적 속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모양을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양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통점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분류해 놓으니까 이런 모양이 비슷한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하면서 용어를 의사소통을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양의 특징을 잘 찾아내는 그런 용어들. 수학적인 명명과는 좀 다르죠. 예. 추상화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개념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2009년 이전에도요. 아이들의 일상 용어로서 쓰기는 했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 뭐 상자 모양이라든가 공 모양. 그런데 공 모양 하면 아이들의 사고가 공에 딱 갇히게 되잖아요. 뭐 구슬 모양도 있고 사탕 모양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껏 쓸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분류된 모양을 이름을 붙여서 범주화해서 딱 요렇게 되지 않도록. 왜 그럴까요? 도형에 대한 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세세한 특성들을 이리저리 탐구해 보기 전에 용어가 들어가 버리면 제한되잖아요. 이 부분 놓치기 참 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되게 형식적인 수업이 되기가 쉬워요. 상자 모양 특징 뭐 있지? 면이 6개가 있어. 다 어떤 면이지? 평평한 면이에요. 이거는 1학년에서 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요거를 지금 많이 경험해 보고 나중에 직육면체 배울 때 이제 용어로 정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경험한 것들이 이후 도형 영역을 학습하는 아주 좋은 감각적인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후 도형 영역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